4, 3, 2, 1. Engines full power and lift off. 순 자산만 우리 돈 240조 원. 해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 중의 부자.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을 다시 지구에 착륙시키고 전기차를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혁신가. 반면 자녀의 출생을 보러 간 직원에게 실망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냉혈함. 영화 아이언맨의 파브로 감독에게 영감을 준 바로 그 사람. 오늘 셀럽파이어의 주인공 일론 머스크입니다. 셀럽에게 배운다 셀럽파이어의 이원광 기자입니다. 미래산업과 연관된 분이 아니시더라도 머스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 영향일 텐데요. 영화 속 글로벌 기업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이끄는 토니 스타크, 그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와 스타크의 싱크로율 얼마나 일치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게릴라군에 납치된 상황에서 탈출을 위해 뚝딱뚝딱 아이언 수트를 만드는 토니 스타크. 실제 머스크도 실리콘밸리의 혜성처럼 등장한 극강의 엔지니어입니다. 전공은 조금 다르겠죠? 머스크는 24살이던 1995년 동생 킴벌 머스크와 훗날 집투가 되는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인터넷이 태동하던 그 시절 머스크는 독학으로 익힌 코딩 실력과 모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옐로우 페이지를 구현해냅니다. 인터넷 맵의 모태죠. 이 회사는 1999년에 매각됩니다. 이때 머스크는 280억 원, 킴벌은 190억 원을 손에 줍니다. 그때 머스크는 28살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돈으로 새 회사 엑스닷컴을 만듭니다. 이 회사는 경쟁자 컴피니트와 M&A를 거쳐 그 유명한 페이팔이 됩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온라인 송금 결제 서비스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02년 이베이에 매각된 페이팔, 31살의 머스크는 이 거래를 통해 3,200억 원, 세금 빼고 2,360억 원을 가집니다. 머스크와 스타크,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에 베로니카를 대기해놓고 필요할 때 지구로 부르는 스타크. 머스크는 어떨까요? 2002년 6월 스페이스 X를 설립한 머스크. 앞으로 우주 탐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우주 개발을 생각해보라고 영감을 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처럼 머스크식 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주 사업에 나선 머스크가 몽상가로 평가받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차례 실패 후 2008년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 팰컨 1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은 머스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17년 머스크는 팰컨 9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역추진에 지구에 착륙시키며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이것이 머스크의 혁신 아이디어 로켓 재활용입니다. 로켓 재활용은 우주를 안방처럼 쓰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로켓 발사에 최소 800억 원을 허공에 날리는데요. 10번 재활용되면 80억 원, 100번 재활용되면 8억 원으로 비용은 줄어들겠죠. 구독자 여러분, 5년 전 지구 궤도에 오른 팰컨 헤비가 보조 추진 로켓 2개로 분리돼 지구에 동시 착륙하는 비디오 보셨나요? 강추합니다. 머스크는 최근 줄기세포 연구원을 포함해 우주인 4명을 태운 팰컨 9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들은 열흘간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과학 실험을 귀환합니다.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도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니겠죠. 테슬라 모터스 역시 머스크를 상징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서학개미들 눈길을 끄는 대목일 텐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am Iron Man. 명대사를 남기며 지구를 구하는 아이언맨처럼 말이죠. 우주 사업에 진을 빼던 머스크, 그 와중에 2004년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 겸 회장이 됩니다. 머스크는 2012년 느슨해진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을 줍니다. 안 될 거야 비난하던 이들을 비웃듯이 모델 S 세단을 출시한 것이죠. 당시 순수 전기차인 모델 S는 한 번 충전으로 480km 이상을 달리고 4.2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합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려면 30년은 걸릴 것이다. 업계 전망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죠. 스타크와 머스크, 다른 점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비서실장들의 운명입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했던 매력적인 비서 페퍼포츠는 스타크와 찰떡 케미를 넘어 러브라인을 형성하죠. 반면 주말 없이 일하는 머스크를 위해 10년 넘게 희생한 메리 베스 브라운, 그녀는 해고됩니다. 브라운이 2014년 스페이스 X 고위 중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고 머스크는 2주간 휴가를 가라고 답합니다. 이때 브라운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머스크는 브라운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미국발 주 100시간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USC 졸업 연설에서 Particularly if you're starting a company, you need to work super hard. 미친 듯이 일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주 50시간을 일할 때 100시간이라면 2배의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영화 속 스타크와 무관한 행보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전체 직원의 약 80%를 해고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선 괴짜를 가리켜 아스퍼거 장애가 있다고 꼬리표를 붙입니다. 국내에서도 강한 팬덤만큼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머스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천재인가요? 괴짜인가요? 이런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머스크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겠어. 어쩌면 그가 천재인가 괴짜인가 하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머스크의 자본과 지식, 자신감이 없었다면 민간 로켓도 전기차도 여전히 영화 소재에 그쳤을 것이란 점이죠. 오히려 머스크의 등장은 눈앞의 이윤을 늘리는 것만 연연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기존 산업계에 울리는 경종은 아닐까요?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어. 오늘의 셀럽파이어의 주인공 일론 머스크였습니다.